팔자에 역마살이 있으신가요? 시청자 여러분, 역마살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오늘은 역마살의 실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상 나는 역마살이 있어서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녀 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역마살에 대한 통상적인 개념은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역마살은 어떤 원리에 의해서 생긴 거고 현실에서 제대로 적용이 될까? 우선 역마살이 만약에 통념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그럼 역마살이 있는 게 나쁠까요? 좋을까요? 만약에 역마살이 없다면은 해외여행을 갈 수 있을까요? 역마살이 없다면은 무역업이라든가 활동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아마 역마살이 있는 것이 오히려 살아가는데 더 좋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역마살의 원리와 정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해보시죠. 과거에는 안 좋은 의미였는데 네네. 현대에 와서 좋은 의미로 바뀌어서 너도 나도 원하는 살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역마살입니다. 역마살은 안 좋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돌아다닌다고 안 좋은 이제 의미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또 원래 역마살이 원래 유래 자체는 우리가 농경 문화 속에서 이 사주 명리학 같은 거 형성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농경 문화는 그 지역에서 태어나면 거기서 농사 짓고 인간관계 맺어서 이제 죽습니다. 그렇죠. 어떨 때 떠나냐? 사고 쳤거나 문제가 있을 때 떠납니다. 그렇죠. 근데 떠나면 안 좋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역마살이 있으면 안 좋다, 떠돌아다니는데 안 좋다고 봤는데 네. 만약 그게 사실 역마살이 움직이는 살이라면 역마살 없으면 외국 여행도 못 가고 무역도 예. 못 할 거 아닙니까? 예. 요즘엔 이동하는 직업이 발달하면서 역마살이 좋은 의미를 넘어서서 사업에 도움을 주는 그런 의미까지도 막 갖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역마살과 도화살이 함께 있으면 정말 좋은 건가요? 아니요. 근데 지금 얘기했듯이 자, 역마살의 유래는 뭐냐? 원래 원리는 아까 삼합이라고 또 있죠. 이 삼합의 동물 중에서 제일 앞에 있는 것. 아하. 제일 세 마리 동물 중에서 제일 먼저 앞장서 나가는 애들. 나가는. 아. 그러니까 성격이 급하잖아요. 그리고 이동하는 성향이 강하니까. 예. 그게 뭐냐? 원숭이, 예. 그다음에 호랑이, 예. 그다음에 말. 돼지, 예. 그다음에 뱀. 아, 말은 없네. 네, 말은 아니, 말은 왕위에 속하기 때문에 그거는 도화살입니다. 아하. 이것이 바로 사주에 있으면은 역마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 도화살처럼 이런 띠만 가지고 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전혀 관계는 없다. 단지 상징적 의미에서 말한다면 도화살에서 좋아하면 나 좋아 있어서 역마살 나 그래서 활동 잘해 이렇게 말해주고 웃어주고 말라. 이 정도만 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역마살은 지금 이렇게 화면에서 보듯이 12지지가 보이죠? 이 12지지를 12지신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12지지는 우리가 현실의 동서남북 사계절처럼 동양에는 천원지방이라고 해서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지다는 그러한 관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어디 가서 유적지를 탐방했는데 그 유적지 중에서 제사를 지내는 이런 제단이 있는데 둥그렇게 돼 있는 제단은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곳이고 네모지게 딱 돼 있다. 그러면은 그 제단은 땅의 신 혹은 땅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지다 해서 천원지방, 하늘천 둥그런 땅지 모방자입니다. 천안지방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천원지방 설에 의해서 동양에서 천가는 하늘을 의미하기 때문에 둥그렇게 표현을 하고 지지는 둥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땅을 의미해서 네모지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네모지게 표현할 때 그 네모진 각각 12지지를 3개씩 끊어서 이렇게 각 동서남북에 배치를 시키는데요. 3개씩 끊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방합, 방향의 합이라고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이 방향의 합에서 나온 것이 바로 역마살입니다. 이 방향의 합을 볼 때 잘 보시면 밑에 아래 해자축이라고 해서 돼지와 쥐와 소가 아래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것을 방향으로 칠 때 북쪽이라고 합니다. 오행에는 수라고도 표현하고 해자축은 북쪽, 그리고 인묘지는 동쪽 해서 인묘진,
호랑이, 토끼, 용은 동쪽에서 배치하는 동쪽을 지키는 수호신이고 사음이라고 해서 뱀과 말과 양은 평소에 남쪽을 지키는 수호신이라 해서 오행의 화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신유술이라 해서 원숭이와 닭과 개는 서쪽을 지키는 수호신에서 서쪽 방향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각각 12지지는 그 3개씩 끊어서 동서남북의 방향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올해 기해년, 경자년, 신축년 할 때 이렇게 흘러가는 것도 이렇게 12지지의 순서대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올해가 무술년 기해년, 2018년이 무술년, 2019년이 기해년, 2020년이 경자년 할 때 2019년부터 해 자축해서 이제 북쪽 방향으로 흘러간다고 얘기를 하고 2016년 병신년, 2017년 정유년, 2018년 무술년 요 3년은 신유술, 금, 서쪽 방향의 그 3년을 지나왔고 이제부터는 북쪽 방향의 3년으로 접어들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방합과 오행이라는 이론 체계인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각 그 방합 중에서 해자축, 돼지와 지와 소 중에서 제일 앞에 있는 돼지, 해, 그리고 인묘진, 호랑이와 토끼와 용, 서쪽 방향 중에서 제일 앞에 있는 호랑이, 남쪽 방향 사오미, 뱀과 말과 양 중에서 제일 앞에 있는 뱀, 그리고 서쪽 방향 신유술, 원숭이와 닭과 개 중에 제일 앞에 있는 신, 원숭이, 이렇게 해서 우리는 통상 보면은 인, 호랑이, 신, 원숭이, 사, 뱀, 해, 돼지 이렇게 각 방향의 제일 앞에 위치해 있는 12지지를 우리는 행동적 특성이 강하다고 해서 이걸 역마살이라고 합니다. 12지지 동서남북 배치해서 각각의 방향 중에서 제일 앞에 있는 것, 앞에 있는 지지, 인묘준 중에서 동쪽에 인, 호랑이, 서쪽에 신유술 중에서 신잔나비, 남쪽에 사오미 중에서 사뱀, 북쪽에 해자축 중에서 해, 돼지, 이렇게 각각의 제일 앞에 있는 것들을 우리는 맹지라고 해서 기운이 새롭게 시작된다 해서 맹렬할 때 맹자 혹은 만맹자 해서 맹지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 기운들, 그리고 가운데 있는 것들은 왕지라고 하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것들은 고지라고 표현하는데 맨 처음 시작하는 이러한 그 지지들을, 이러한 띠들을 새로 시작하기 때문에 맹렬하다. 새로 시작하고 기운이 맹렬하다 보니까 동적인 것보다는 상당히 정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주팔자에 물론 간혹은 태어난 날이라든가 연에 따라서 조금씩은 의미를 더 부여하긴 하지만 이렇게 사주팔자에 맹지라고 하는 지지, 다시 말해서 호랑이나 원숭이나 뱀이나 돼지 같은 이런 맹지가 있을 때 우리는 바로 역마가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자 봅시다. 이것은 그 기운이 맹렬하게 시작된다는 것이지 실제 그 띠에 태어난 사람이 그렇게 맹렬한 성격을 갖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한 가지 맹렬하다는 것도 이런 게 있습니다. 굳이 친다면 해자축이라 칠 때 돼지와 쥐와 소와 해당되는 북쪽은 오행의 수라고 하는데요. 오행의 수의 기운은 동적인 게 아니라 정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해자축의 해가 되는 것은 사실은 정적인 수의 기운이 맹렬하게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의미를 다시 얘기한다면 막 움직이는 개념 동적이다가 정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해 같은 경우가 막 많이 활동한다기보다는 침착하게 정적으로 바뀌어지는 과정인 겁니다. 그렇듯이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파생된 것이 바로 역마살입니다. 그래서 역마살이 있어서 특별히 동적이거나 역마살이 있기 때문에 어디 빨빨거리고 잘 돌아다닌다거나 이런 것들은 아니고, 즉 활동적인 직업을 맡거나 이런 것들은 그냥 우리가 편안하게 해주는 그냥 얘기에 불과한 것이지 역마살이 있다고 해서 어떤 특별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